안녕하십니까. 길바다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우범입니다. 예. 이번에 제가 강의할 문제는 9월 모의고사, 이번에 봤던 9월 모의고사 고3이요. 예. 지문형 문법 문제고요. 제시받은 문제는 12번, 13번 문제입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 예, 2등급 선을 맞춰가지고 설명해보겠습니다. 저번 달에 제가 지적받았던 게 이제 판서 글씨인데요. 희한하게 이 앞에만 서면 글씨가 안 써져요. 이게 근데 실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가 7년째 가지고 있던 고민인데 이번엔 잘 써봐야지 해도 이제 죽어도 안 써지더라고요. 이건 여담이고요. 예. 이 지문형 문제인데 이번에 문법 혹시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아니 뭐 국어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 수학이나 뭐 이제 다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은 경향이 어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번 국어 문법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자체는 이렇게 크게 높지는 않았는데 이제 나왔던 문제 경향이랄까요? 그런 게 약간 좀 특이한 그런 부분 좀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의 표제에서 나오는 그 붙임표, 우리는 보통 하이픈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것에 관한 얘기인데 예, 일찍이 나온 적이 없었던 그런 주입니다. 자, 해서 사전 표제에 관한 지문이고요. 예, 이 문제는 당연히 지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법서에서는 당연히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안 나오는 내용이고 기존의 문법서에서 가지고 있던 지식을 바탕으로 지문을 이해한 다음에요. 예,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주요 내용만 정리를 하고요. 자, 이거를 선지에 적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되는 내용만 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무슨 내용이냐? 사전에서 붙임표가 쓰이는 경우. 자, 첫 번째로 접사나 어미. 사전에는 이제 단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접사나 어미 같은 것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접사나 어미는 혼자 쓰이지 못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접사는 어근에 붙어 가지고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어미는 어간에만 붙어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붙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접사의 예를 들면요. 있는 대로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준희 씨, 지우개에서 뭐가 접사인 것 같아요? 그냥 찍으셔도 됩니다. 개요. 근데 이 개가 사전에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붙임표가 붙어서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미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예를 들어서 다, 그냥 가장 흔한 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 단어가 어근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구성 요소가 여러 가지일 때는 각각이 결합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게 마지막으로 결합하는 경우에 이제 또 붙임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자, 그냥 복합어에서. 자, 보면은 그럼 예를 들면요.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예를 그냥 그대로 들어볼게요. 자, 이등분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하이픈을 쓰지 않겠습니다. 조세미 선생님, 좋습니다. 질문이 좀 갑작스러운데 이등분선은 지금 세 가지로 나눠지고 세 개의 구성 요소로 나눠지거든요. 어떻게 나눠질까요? 이게 질문이 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등분선에서 잘라낼 수 있는 구성 요소가 뭐냐라는 거죠. 장원호 선생님. 이등분선. 이하고요. 등분하고
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게 2하고 등분선이냐 아니면 2등분하고 선이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실은 그냥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마지막에는 제 2등분하고 선이 붙게 되고요. 이게 지금 마지막 결합이죠. 여기에 하이픈이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찾으면은 2등분선을 만약에 몰라서 찾는다라고 하면은 표제어가 그냥 2등분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2등분하고 하이픈이 쳐지고 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연계되는 건데요. 세 번째는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하나의 단어 안에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잘못 파악을 해가지고 띄어쓰기를 할 수 있거든요. 좀 한번 여담인데 예를 좀 해볼까요? 김복수 선생님, 제가 지금 이 세 개를 써놨는데 여기서 뭐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이거 알아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냥 이게 단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건 안절부절하고 못하고 하다고 이렇게 붙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붙는 거기에 하이픈이 좀 붙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이걸 보면 이제 학생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걸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참 유감스러운데 수학 같은 경우에야 룰에 맞춰서 논리에 맞춰서 이제 흐르는 과목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덜한데 어학은 그렇죠. 뭐 영어도 학생들이 이제 단어 외우면서 많이 힘들겠지만은 국어도 어쨌든 어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직관적으로 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안타깝지만 학생들한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나올 때마다 차곡차곡 머리에 쌓아놓으라 라는 얘기고요. 일단 약간 좀 옆길로 샜는데요. 붙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2등분 선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2등분하고 선을 띄었으면 안 되고요. 붙였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잠깐 차장님. 맨발에서 분석되는 접두사의 뜻풀이를 표제어 맨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했어요. 맨발이 나왔습니다. 김창훈 선생님, 맨발에서 뭐가 접수할까요? 접두사라고 나오긴 했는데. 맨이죠.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자, 이제 이게 사전에 어떻게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자, 아까 접사에서 접사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접사는 이걸 붙임표를 붙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붙임표가 붙은 형태로 나오겠군. 이 얘기입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만 비를 맞았다에 쓰인 격조사의 뜻풀이를 표제어 르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했습니다. 제가 하나 좀 빼먹었네요. 혼자 쓰지 못하는 부분에 조사가 있는데 접사 어미하고는 다르게요. 조사는 단어로 인정하기 때문에 붙임표가 붙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장원 선생님,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지금 나만 비를 맞았다라고 하는데 저기엔 조사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모르신다고 하셔도 됩니다. 만하고 르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가 격조사일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르이 격조사고요. 자, 그럼 내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는 붙임표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 그걸 지금 보는 거야.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자, 맨하고 르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사전에서 나올 때 붙임표가 붙는 형태로 나오느냐 붙지 않는 형태로 나오느냐 그걸 네가 지금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둘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저도 학교 앞에 삽니다에서 쓰인 동사의 뜻풀이를 표제어 살다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이라고 했어요. 이거 어찌 보면은 지금 본문에 있는 내용하고는 좀 별개인데요. 자, 오정훈 선생님, 지금 삽니다라는 단어를 지금 선생님께서 만약에 뜻을 모르시겠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삽니다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찾아야 될까요? 삽니다를 찾아보면 당연히 사전이 안 나옵니다. 뭐죠? 그게 기본형이죠. 그게 지금 선지에 나온 살다입니다. 살다를 찾으셔야 돼요.
자, 이게 용언의 기본형이죠. 이건 말 그대로 이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걸 알고 있느냐 이거고요. 그 다음 자, 앞과 짚이 결합한 단어를 앞집처럼 띄었으면 안 된다. 예, 지금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세 번째고요. 정보를 앞집,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건 띄었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논뚝과 길이 결합한, 이미 그러면 논하고 두 개에서 하나가 결합을 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논뚝하고 길이 지금 마지막으로 붙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구성 성분이 논, 뚝, 길이라는 정보를 표제어 논, 붙임표, 뚝, 붙임표, 길. 틀렸죠? 자,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본문의 내용에 의하면 이건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논뚝이 붙고 길,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상위 지금 2등급을 맞췄는데 상위 등급, 그러니까 1등급, 2등급을 넘어서는 1등급을 위해서 여기서 뭐 추가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문법서에서는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는 내용이고, 지문만 제대로 알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만 있으면은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하위 등급 학생들은 아까 장훈원 선생님한테 여쭤봤을 때 이제 장훈원 선생님께서 좀 뭐 틀릴 수도 있는 거지만 틀렸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엇이 접사냐, 무엇이 어미냐, 그리고 뭐가 격조사고 뭐가 보조사냐, 그리고 기본형이라는 게 뭐냐라는 이런 기본 개념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문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내용만 확인을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건 전제가 뭐냐면은 이런 기본 개념을 알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이해를 못해서 틀리는 경우는 솔직히 많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상위 등급은 거의 틀릴 리가 없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근데 다만 하위 등급 애들은 이 글은 읽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틀릴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안 된 친구들, 안 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지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제 빈도는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지문형 문제는 나오지만 이 내용은요. 그러니까 사전에 붙임표 내용은 전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처음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 난이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 개념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고 전제했을 때 글을 잘못 읽지 않는 이상은 틀릴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 정도로 좀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1번 여기까지입니다.